간밤 뉴욕 증시 특징주와 함께 인사이트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오늘의 핫스탁 그리고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포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드가 칼을 뽑았습니다.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평균 4,500달러 인하한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IRA의 혜택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주가는 테슬라 때 그랬던 것처럼 발표 첫날엔 하락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다는 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미 싱가포르 중심부에 있는 52층짜리 건물의 지분 50%를 매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아예 대규모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중국의 규제를 피해서 조금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일단 간밤에 중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카바나입니다. 숏 스퀴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급등인데요. 사실 카바나 지난 연말까지의 흐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안 좋은 펀더멘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연초 들어서 수급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과연 수급이 펀더멘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오늘의 핫스탁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MTM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의 핫스탁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포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치킨 게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걸까요?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이 일정 수준 맞긴 맞는데 치킨 게임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는 인거 아닐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 갖고 싸우고 점유율 갖고 싸우는 건데 그러네요.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 출발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하루 이틀의 주가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에 대한 판단에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지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서너 차례 가격이 있다라는 인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입차의 상당 부분보다 비싸져 있다는 거죠. 뭐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벌어지다 보니 이거 테슬라는 너무 비쌌다는 느낌을 다 갖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경쟁사들의 주가가 가격 자체가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드는 시장이라 그러면 가격을 갖춰서 같이 내리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는 전기차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의 공통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흑자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그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어떤 의도에 좀 말려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오늘 테슬라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지만 전기차의 시장의 확대를 본다면 역시 테슬라 중심의 시장의 뷰는 뭐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테슬라 중심의 시장 뷰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리바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알리바바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작년 11월, 12월부터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었고요. 마이노 회장이 소위 엔트그룹에 대한 일대 지분을 포기하고 네.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나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싱가포르에서 본사 이전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떠나서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가가 워낙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락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는 결국에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을 자꾸 이제 소비 위주, 물론 알리바바도 소비주지만 그거나 무슨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바로 딱 들어가고 바로 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소비 플러스 산업의 리오프닝 이쪽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을 좀 확대하실 필요가 관심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단순히 소비만 볼 건 아니죠. 알리바바에 대해서 일단 자연스러운 좀 주가 조정이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카바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상 뭐 밈스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밈스탁이라고 볼 것도 없죠. 사실 밈스탁 그 자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배드 베스 앤 비욘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주가는 어떤 수급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보면요,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테슬라가 대부분의 국가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몇몇 국가는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순매수 1위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표적인 밈 주식들이 한쪽에서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카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바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파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나 측이나 이런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카바나가 살아나가는 것은 큰 어떤 메이저한테 인수되는 것. 그래서 오프라인 위주로 자동차 딜러를 하는 쪽에서 온라인으로서의 확대 이런 쪽에서 피인수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카바나는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위 밈 주식, 어떤 수급 상황에 움직이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 3개월 동안의 투자 의견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결같이 투자 의견을 내리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구나.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떠한 주식도 많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면 본질에 충실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 정말 자신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나오면 이걸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벌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은 이런 주식은 지금 당장은 좀 보기가 쉽지 않다. 늘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느 날 갑자기 핀수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몇백 프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예.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 이렇게 루머나 어떤 설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수급에 의한 숏스퀴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이런 트레이딩에 강하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좀 주의하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항영 의원님의 미국 시장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1월에 강하면 연간 수익률도 좋았을까? 1월이 이제 다 지나갔거든요. 이제 2월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월이 작은 1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1월에 이렇게 강했는데 올해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통계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도 40년,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어떤 역사성과는 좀 아직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통계가 앞으로의 미래를 절대 보장을 하지 않지만 그런 통계가 무구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우리가 한번 참고할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좋습니다. 두세 가지의 통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베어마켓의 상태에 진입한 거 아닙니까? 조건이 이렇습니다. 산타랠리 첫 연말 4, 5일 그리고 연초에 이틀을 말하는 건데요. 그때 플러스가 이번에도 0.8% 나긴 났습니다. 그리고 첫 5일 플러스가 났어요. 예. 그리고 또 1월달 현재 물론 오늘까지 하면 5%가 약간 깨졌지만 한 4.6% 상승인데 이 플러스 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세 개 모두 상승했을 경우에 보면 남은 11개월 동안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전체를 보면 플러스가 났다라고 합니다. 평균이 16.8에서 22%였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세 가지가 모두 수익이 났을 경우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1월 달에 5% 이상 상승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5%가 약 안 되는데요. 만약에 5% 이상까지 상승하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마감된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해서
남은 11개월 동안 상승 확률은 무려 85.7%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정도는 플러스가 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연간 75.3%가 올라야 되는데 85%니까 10번 중에 거의 9번이니까 상승 확률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초랑 상관없이 최근 12개월 동안요. 지금까지 트레일링 최근 12개월 동안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마이너스 10%인데 대신에 최근 4개월은 플러스가 났을 경우에 최근 플러스가 또 10% 이상 올랐을 경우에 보면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하락해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로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더 흥미로운데요. 통계를 기반으로 한 확률을 본다면 지금 1월이기 때문에 네. 2월 달, 다음 달에 보면 상승 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너무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애매하죠. 물론 상승 확률이 컸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 향후 12개월 동안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1년 동안 하락한 상태에서 최근 4개월 동안 10% 상승했을 경우에는 좀 신뢰감이 컸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플러스가 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기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워낙 컸단 말이죠.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 40%가 넘어섰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또 좋아하셨던 지금이야 또 싫어하시지만 돈나무의 아크 인베스터의 ARKK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일에 최고 핸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지만 25% 올랐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단계 상승에 따른 조정은 일정 수준 어느 나라 주식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조금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1월에 강하면 올해 연간 수익률이 정말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본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은 우리가 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